어디 가서나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백의 하루에 살고 있는 이지입니다. 이게 시그니처예요. 딱. 흑백의 하루에 살고 있는 이지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정적인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초등학교로 예를 따지면은 뭐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다니고 막 약간 좀 엄청나게 활발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름도 오르내리고 막 수업은 잘 듣고 잘 듣는데 막 딴짓 많이 하고 많이 떠들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은 왜 일기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 달아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막 지연아 누구누구랑 떠들면 안 되지. 지연아 아무리 신나도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뭐 지연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모양이는가 보구나. 뭐 지연이는 남자친구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모양이구나. 이제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실내화에 낙서는 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것들 이 엄청 많았던 걸 보면은 저도 육아에 좀 적합한 아이는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복 입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성향으로 조금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엄청 왁자지껄하고 막 말괄량이고 막 카고 바지에다가 후드티 입고 막 뛰어다니고 샤기컷에다가 저 때는 샤기컷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샤기컷에다가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교복 입고 나서부터는 좀 지금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의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자립심도 엄마가 키워주셨고 그리고 거의 엄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대장부시거든요. 정말 알파레이디? 진짜 막 사회적으로 엄청 우뚝 서 계시고 막 일도 잘하고 막 인간관계도 엄청 나시고 막 그렇다고 막 사람을 엄청 막 만나고 다니지는 않으시지만 카리스마도 있고 이제 자립심도 엄청 뛰어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한 여성의 표본이라서 목소리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차곡차곡 쌓여서 저에게 정말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의 큰 영향을 주셨어요. 결론은 저희 엄마가 많은 영향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66년생이신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트여 계세요. 최대한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좀 젊은 세대에 좀 가깝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조금 엄마 나이 또래보다는 어린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좀 시야도 많이 트여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선타투 후뚜맛처럼 막 타투하고 나서 혼난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당당하게 엄마 나 타투할 거야 그래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20대 초반에도 막 머리 막 엄청 막 탈색하고 막 보라색하고 막 그래도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이건 딴 얘기기는 한데 이제 제가 미성년자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너가 성인이 돼서 무엇을 하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 그건 너가 선택한 거고 너가 성인이 됐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겠지. 근데 다만 미성년자 시절에는 학생의 본분을 다해라 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듣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못했던 거 하고 이제 그랬죠.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엄마 손에 컸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엄마랑만 지냈는데 진짜 정말 친구같이 대화도 엄청 많이 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제 하루 일기장 같은 느낌이에요. 막 엄마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 이거 했는데 내가 잘한 일일까? 막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엄청 제가 쪼잘쪼잘 거려요. 그냥 잘 받아주시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칭찬을 많이 듣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목소리랑 말투? 칭찬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요새 막 이런 칭찬 막 목소리 좋다는 칭찬 듣는다 이러면은 친구들이 너 목소리 원래 좋기는 했어. 이제 이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나 그러면 목소리가 장점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내가 다양한 목소리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제 목소리를 좀 요새는 좀 좋아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가끔 인스타 라방을 열 때도 이신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신님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이러면 안 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제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고, 예민한 부분?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안 좋아서 예민해진 거일 수도 있겠는데, 본투비 조금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확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면 어떡하지? 뭐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똑바로 알아들은 게 맞나? 뭐 아니면은 뭐 꼬아서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뭐 어떤 오늘처럼 이렇게 뭐 인터뷰나 사람들을 만나는 행사가 있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나 잘했나? 나 괜찮나? 나 괜찮게 했나? 그런 것들 사소한 부분에 좀 꽂혀서 예민하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피곤하다고 요새는 좀 많이 피곤해져가지고 그걸 좀 단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던하게 흘려보낼 줄도 알고 조금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날이 좀 서 있는 느낌이어서 사실 제 주변 대비 옷을 막 잘 입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옷 주름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 패션 보고 막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옷에 주름이 많이 지는 게 디테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많아져서 퀄리티가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옷을 많이 그리게 됐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신님은 그 옷을 잘 입는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저는 맨날 옷이 없어서 맨날 돌려 입고 막 맨날 뭐 막 정말 옷 잘 입는 분들은 색감 배치 끝내주게 해서 되게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맨날 막 고양이 키우는데도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막 털 붙어도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막 그러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약간 거기에 부응해야 돼서 조금 더 그런 느낌? 근데 신경 쓰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저는 올블랙으로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재질의 차이를 두는 것. 그리고 검은색도 미묘하게 색깔 톤 차이가 있잖아요. 노란 까만색이 있고 파란 까만색이 있고 근데 이거 섞이는 걸 엄청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 블라우스에다가 슬랙스를 입었는데 슬랙스는 쿨블랙이고 얘는 원블랙이면은 딱 됐을 때 그럼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잘못된 블랙을 입은 사람. 나는 분리된 블랙을 입은 사람. 약간 그게 계속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 번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알면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양말 짝짝이로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재질의 차이를 많이 두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색깔을 입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입지? 막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얼마 전에 연두색 스트라이프 맨투맨을 입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헐벗은 느낌인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이쁘긴 이쁜데. 쭈글쭈글 거리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한번 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포인트로는 주는데 그런 거는 좀 좋아해요. 톤 맞추는 거. 그래도 이제 베이지랑 뭐 무채색 계열은 입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컬러를 허용하는 게 베이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상의는 연베이지, 뭐 하의는 뭐 진짜 리얼 황토 베이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톤온톤으로 옷 맞추는 건 좋아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가에 다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일 때문에 자주 그 지역에 간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자주 몸을 머물러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면 꼭 거기에 약간 아지트를 하나 꼽아놔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자취할 때 수원에서는 뭐
모 카페에다가 핀을 꼽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집 근처에 좋은 카페를 하나 꼽아 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지트를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데 최근에는 홍대에 올 일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홍대 그 경의선 숲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 그 커피랩이라고 되게 공연장 많은 거리 근처에 커피랩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이리쉬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새는 거기서 작업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조명은 살짝 어두워야 되고 테이블은 원형이든 사각이든 상관이 없는데 의자가 편해야 되고 커피가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네, 제 또래 뭐 헤드폰 끼고 막 체커보드 막 신고 막 조던 신고 막 오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머리 막 다 막 화려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곳을 좀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합정역에 뭐 세검정이라든지 엔트로사이트도 많이 갔고 합정이랑 상수 사이에 있는 무대륙이라는 공간, 네, 거기도 좋아하고 좀 노래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멜론 탑10 막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아닌데 여기 이거 아닌데 네, 주로 아인슈페너 아니면 콜드브루 그리고 지금 다니는 커피랩에는 아이리쉬 커피는 커피 알코올 들어가는 거예요. 안 어울릴 것 같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만드는 바리스타의 역량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전에 도피처는 제주도였어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개강했는데 그 주에 갑자기 짐 싸가지고 제주도 가서 이 3박 4일 OT 다 빼먹고 막 혼자 막 새소년 파도 들으면서 막 파도 치는 거 보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은 도피처라고 딱 이거 내 도피처다라고 부를 만한 게 없기는 하네요. 근데 여행이었어요, 저에게는. 여행. 특히 제주도. 제가 극P인데 제가 MBTI가 인프P예요. 근데 제가 막 여행을 뭐 하지? 강릉 가야지? 이러고 강릉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누구랑 잡아서 어디 며칠 가서 몇 밤 며칠 가서 어디서 자고 이제 이런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게 편하고 왜 여행 가면 막 아침에 막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막 우린 여기 갔다가 여기 이거 먹고 이제 이런 거를 못 하고 제가 혼자 여행을 가면 막 전날에 술을 진탕 먹고 막 눈 떴는데 1시고 체크아웃 어떡하지? 연장할게요 이러고 약간 그런 식의 여행을 즐겨서 저랑 엔간치 맞지 않으면은 이제 저랑 여행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어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거는 제 인생의 최고의 난제일 것 같은데 아직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만화를 그릴 때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현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껏 받아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여전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만들었던 콘텐츠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남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땅히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좀 건강한 방식을 찾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나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 나가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해야지? 라고 항상 생각은 하는데 막상 딱 받으면은 술이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강도가 좀 강한 우울이라면 무조건 병원을 가는 편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울이라는 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뭐 호르몬적인 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오는 우울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약밖에 없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이제 복용을 하는 편인데 조금 가벼운 우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나가요. 일단 사람을 다
다 수소문해서 사람을 불러서 뭐 나가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람을 억지로라도 만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최대한 일을 하려고 해요. 약간 경미한 우울이면 이 내가 우울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게 어떤 프로젝트를 막 꾸린다든지 막 아니면은 막 스터디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채찍질을 해요. 위치 해가지고 움직여라 해서 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느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네, 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독립이라고 하면 집 독립이 제일 빠르죠.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살았고 이제 2학년 올라올 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첫 독립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제 서울 밖에서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독립이고 이제 두 번째 독립이 금전적 독립. 이제 저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은 이제 엄마한테서 제가 떼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독립, 금전적 독립. 뭐 보험비, 뭐 핸드폰, 뭐 유통, 뭐 교통비, 뭐 식비, 생활비, 용돈 다 이제 제가 충당하고 이제 그런 걸로 두 번째 독립. 조용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사는 곳이 서울 안에서도 좀 번화한 동네다 보니까 항상 좀 시끌시끌하고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딱 자취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막 약간 학교 앞이라서 막 밤에 막 술 먹고 막 그런 좀 시끌시끌한 건 있어도 조용한 거예요. 막 주말에 막 동네 공원 산책하고 이러는데 막 강아지들 막 인사하고 막 고양이들 지나다니고 근데 차도 안 다니고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낯설면서도 되게 이게 이래서 조용한 동네를 찾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약간 좀 힐링 아닌 힐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술학원에서 보조 강사를 하고 있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2주에 한 번 가고 2주에 가던 거 3주에 한 번 가고 이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와가지고 정말 되게 힘들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던 거는 이제 비타민 챙겨 먹기, 뭐 오메가3 챙겨 먹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건강 보조제들 계속 챙겨 먹는 거. 그게 유일하게 저를 챙기는 길이었어요. 네. 집 근처에 치즈냥이가 하나가 막 와요. 자주 와요. 그래서 약속 이제 나가려고 이제 딱 현관문 열고 야옹아 하면은 막 야옹 하면서 막 와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어서 제가 놀다가 뭐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운동 갔다 돌아오거나 이제 그럴 때 제가 밖에 있는 시간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야옹야옹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밥 준 지 1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살피는 거면 보살피는 거겠죠? 다행스러운 게 이 친구가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사람 손길은 전혀 안 타고 딱 밥만 먹고 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겨울 잘 보냈구나 이러고 맛있는 거 줄게 이러고 자주 와 이러고 오늘도 잘 견뎠구나 너도. 저희 집 고양이가 살이 조금 쪄가지고 추르를 이제 고양이 간식을 안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르 두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저희가 주방에 이제 주방 정수기 위에다가 이제 추르를 보관을 해놓는데 계속 거기 보면서 왜 안 주냐고 맨날 아침마다 주지 않았냐 빨리 내놔라 엄마한테 계속 그렇게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 좀 보라고 얘 계속 여기서 서성서성거리면서 추르 달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게 그냥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추루 한 번 보고 엄마 한 번 보고 추루 한 번 보고 엄마 한 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계속
계속 그거 막 그냥 그거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게 오늘 처음 웃은 것 같습니다. 야옹이 덕분에. 어려워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소리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확실하게 얘기해라 라는 교육을 계속 받았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은 꽤 아끼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고맙다는 말은 좀 많이 해요. 사실 말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약간 뭔가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는 데까지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고마워라는 말은 되게 그냥 쉽게 툭툭툭 나오는 편이에요. 약간 버릇처럼. 네, 고맙다는 말은 잘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조금 어색하다. 약간 조금 부족하다.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저 죄송하지만 뭐 해주시겠어요? 뭐 죄송하지만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래? 이게 말버릇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앞에 붙는 약간 수식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가게에 가서 뭐 어떤 사장님한테 뭐 죄송한데 이거 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뭐 해주면 되지 뭐가 미안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툭 얘기해 준 건데 그래서 딱 콕 찍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 붙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 그러겠구나. 지금 진짜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작은 칭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손톱 하셨네요. 손톱 되게 이뻐요.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좋아요. 오늘 뭐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고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뭐 오늘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정말 작고 사소한 그냥 인사치레의 말들. 이제 그런 걸로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전까지 곱씹으면서 그래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작은 이야기조차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인사말이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되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되게 좋았다. 오늘 되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러면서 그게 조금씩 쌓여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제가 중학생 때도 그림을 그렸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중학생 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몰래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이렇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이나 마카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컴퓨터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게 고등학생 때까지도 컴사로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이게 손에 익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제 인스타그램 맨 마지막에 내리면은 이제 손으로 그린 손그림도 있는데 그게 바로 펜사로 그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딱 컴퓨터 사인펜으로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채색이 되고 이거를 나중에 색깔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입시 그림을 제외하고서는 개인 그림 그릴 때 무조건 다 그냥 검은색으로만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다 색을 옮기려고 하니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색을 제대로 저는 전공이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색깔을 좀 잘 못 쓰는 편인데 이제 그게 조금 저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무채색으로 가버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무채색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무채색으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흑백 만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연필이랑 컴퓨터 사인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손에 정말 제일 잘 익어 있어서 그 다루기가 편하더라고요. 컴퓨터 사인펜이 생각보다 필압도 잘 먹고 일정하게 잘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볼펜 똥이라고 하죠. 그것도 없고 잉크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마르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아, 그거는 확실해요. 보라색. 그냥 보라색도 아니고 약간 청색이 들어간 청보라색? 약간 푸른 계열을 좋아해요. 약간 하늘색, 뭐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이쪽. 울트라마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색. 근데 이상하게 패션 아이템 중에선 노란색이 많아요. 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친한 친구 아니면 혹은 가족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보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말 대표적이었던 게 뭐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가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상담 치료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 그게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지금의 이 상황을 내 주변한테 얘기하면 나를 걱정할 게 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도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고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말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그림을 자주 그리기는 했었는데 정말 이제 그림에다가 글을 붙여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건 3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고 어딘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작품을 하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내가 가진 그림에다가 내 이야기를 붙여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다가 만화를 올리자. 왜냐면 포털에다가 올리기에는 너무 짧기도 했고 날것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 왔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18년 저도 몰랐는데 꽤 오래됐더라고요. 처음에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정리가 되고 아카이빙 하는 과정을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해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보고 다른 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라고 많이들 이제 거기에 위로를 받고 간다고 이제 DM이 오거나 댓글을 써주신다거나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런 아웃풋들을 이제 느끼면서 저도 되려 다시 선순환으로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나 혼자만 이제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주시니까 그리고 제 작업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저한테 큰 의지가 되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귀신같이 인스타에 게시글이 안 올라와요. 정말 주기를 많이 타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몇 요일 하나씩 올라갑니다 라고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올리고 싶을 때마다 올리고 작업하고 싶을 때마다 작업해서 업로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러면은 거기 인스타그램에 영향이 가서 활동을 아예 전혀 안 해요. 아예. 정말 진심으로 너무 걱정돼서 DM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못되신 건 아니죠? 이래서 괜찮아요. 저 살아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감사하죠. 사실 덕분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오기도 했고 제가 저를 위해 제가 만든 방파제 같은 느낌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엄청 힘들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해놓고 제가 항상 콘텐츠마다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될 거야 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 좋아지겠지, 아니 시간은 흘러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내포를 해놓는데 그게 이제 미래에 힘들어질 나를 위해서 적어놓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
그랬구나. 꽤 자주 그래도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힘들 때마다. 나 분명 이때도 똑같은 걸로 힘들었는데 나 이때 어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찾아보기는 해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카르텔이 없다는 거? 모임이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남성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꽤 그래도 주기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시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모이는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작가님들은 애초에 대부분 인스타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약간 다 막 저희 모여요 막 이런 성격의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다 약간 각자 생활하고 각자 작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다는 점. 작업자로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다들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피프툰이라고 뭐 여성 작가님들 이제 모여서 한번 이제 그런 장 아닌 장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크게 프로젝트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시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 근데 차마 누군가 총대는 매지 못하고 조금 그러고 있는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리미트가 없으면 안 해요.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 전까지는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 그 데드라인이 없는 이제 계획에 없던 이제 일들을 해야 된다 하면은 꼭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야 돼요. 제가 온전히 빠져들 수 있는 거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와, 너 인스타그램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올렸냐? 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하나를 빠져도 오랫동안 못 빠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오래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제 그게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무조건 제가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붙이려고 하는데 관심이 안 가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괴로워하고 막 올려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막 못하니까 막 죽을 때까지 발등에 화상 입을 때까지 미루다가 하자 이러고 밤새서 하고 올리고 막 나 왜 해야 되지? 이러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은 제가 대부분은 이제 무채색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 무채색의 그림을 보고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검은색이 이렇게 화려한 줄 몰랐어요. 무채색이 이렇게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인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정말 추구하고 싶어 했던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근데 딱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신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머릿속에 어떤 분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되게 깊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되었고 이거는 테크닉적인 건데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매 순간이 후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뭔가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것 투성이라서 매일매일이 후회가 남는데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 콕 집으라고 하면 찝기는 좀 어렵지만 매일매일이 후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후회가 남으니까. 이거를 잘 채워서 잘 해야지 다시 좀 그래도 어제보단 잘해야지 오늘 저번보단 더 잘해야지 저번에 후회했던 걸 다시 채워서 이번에 제대로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 들으면서 파도 치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멍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그거 해풍 받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어디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바다를 못 본 지 오래돼서 바다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과도기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새 이거는 정말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아니 막 마음이랑 몸이랑 생각하는 거는 20대 초반이랑 똑같은데 새내기랑 막 6살 차이 나고 정신 차리니까 26이고 심지어 저는 빠른이라서 진짜 친구들은 27이고 네, 친구들은 다 야 이상하다고 막 주변에 결혼한다고 자꾸 아직 그 나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엄청 불안해하는 그런 허울만 어른에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은 저를 봤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성인이네 라고는 생각해도 저 나를 과연 어른으로 볼지? 그래서 성인이 아니라 참된 어른이 뭔지 생각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 물으시면 프로페셔널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1인분은 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허울뿐인 어른이 아닌 진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트여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시선에서만 잡혀있지 않은 그런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깨어있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